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곳은 여기 과천에 있는 소리샵 본사의 시청실에 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이 스피커에 대해서 리뷰를 할 텐데요. 이 스피커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리뷰를 한 적이 있고요. 영국의 윌슨 베넷입니다. 예, 윌슨 베넷이 하면은 영국 셰필드 지역에서 배출한 전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하이엔드 스피커 전문 메이커고요. 1989년도에 시작했죠, 아마. 김편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카본이라는 소재를 오디오 쪽에 정말 선도적으로 도입한 그런 메이커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 액트 토남이 이제 카본의 대중화를 가장 앞장서서 했었죠. 그래갖고 얘네는 진짜 신소재 개발에는 진짜 도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앞장섰고 그래서 그 택틱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폴리프로필렌 진동파인데 그것도 영국 그 대학하고 공동으로 그렇죠. 개발해서 이제 결과물로 내놓았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수치라는 그 친환경 그러니까 신소재 개발 유럽 연합이잖아요. 뭐 그렇죠. 학교도 참여하고 중소기업도 참여하고 근데 오디오 회사에서는 유일하게 참여를 해왔고 맞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액트 3제로 모노코크라는 친환경 소재를 얻어낸 거죠. 그러니까 독일의 T+A라는 과학자 집단이 있다면 영국에는 윌슨 베넷이라는 과학자 집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예전에 뭐 그 스피커, 하이파이 오디오 스피커 만드는 데는 뭐 이렇게 대패질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그런 식으로 DIY 하는 것처럼 옛날 그냥 공방처럼 만드는 뭐 이런 데도 옛날에는 있었지만 사실 지금 뭐 하이파이 스피커가 얼마나 발전했느냐 이렇게 뭐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윌슨 베넷 같은 경우는 회사 연구 시설도 AMP라는 엄청난 우리나라로 치면 대덕 연구단지 같은 그 안에 AMRC라고 연구 센터가 있어요. 그쪽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쪽에 입주해 있는 메이커들 보면은 뭐 보잉이나 에어버스, 롤스로이스, 그러니까 현대 정말 그 기술 과학의 정말 첨단을 걷는 그런 브랜드들이 그쪽에 연구 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 중에 윌슨 베넷도 있는 거죠. 근데 하이엔드 오디오 메이커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메이커인데 카본이라는 것들 그런 소재를 가장 먼저 하이엔드 오디오 쪽에 도입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그런 연구 개발에 대한 뭐 의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이 스피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스피커는 윌슨 베넷에서 새롭게 출시한 호라이즌이라는 스피커예요. 호라이즌은 윌슨 베넷의 피보나치 그 라인업에 이제 편입되는 신제품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디스커버리 3제로라고 그 스탠드 마운트 있잖아요. 그 스피커가 막내인데 바로 그 위에 있는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이 피보나치 시리즈가 이제 사실상 지금 플래그십 라인업이잖아요. 그래갖고 에미넌스부터 시작을 해갖고 옴니움, 레졸루션 3제로, 인데버 3제로, 액트 3제로, 그 다음에 이 호라이즌,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3제로. 그러니까 이 계속 최근 몇 년 동안 그 수치 프로젝트를 통해서 액트 3제로 모노코크라는 신소재를 인클로저에 채택을 하면서 피보나치 시리즈를 내놨잖아요. 그러면서 3제로가 계속 붙다가 2023년에 옴니움 시리즈가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3제로라는 명칭이 안 붙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한 2, 3년 만에 이 호라이즌 3제로가 안 붙는 이 단독 이름을 가진 모델이 지금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3제로가 모델명에는 없지만은 일단 요번 피보나치 시리즈의 가장 큰 대표 시그니처인 액트 3제로 모노코크는 기본적으로 장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새롭게 출시된 피보나치의 새로운 스피커인데 일단은 전반적인 디자인부터 좀 살펴보죠. 이렇게 크기는 높이는 1m 약간 넘는 그 정도의 중형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게가 37kg, 보기보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닛은 채널당 이제 3발의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트위터, 우측 쪽에 있는 게 미드 우퍼,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게 베이스 우퍼입니다. 우퍼들은 이제 7인치 구경이고요. 트위터 1인치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포트가 뒤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바닥 쪽에도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띄고 있어요. 일단은
하나하나 유닛부터 좀 알아보죠. 네. 트위터 보면은 미드 우퍼나 뭐 베이스 우퍼도 마찬가지로 중앙에 괴이한 문양에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 페이스 플레이트 그 진동판 주변에 네. 그런 뭐 문양이 붙어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피보나치 라이너, 피보나치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그렇죠. 이 거미줄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질은 이제 카본 폴리머 재질인데 이거를 컴퓨터로 3D 프린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피보나치 그 확산 수열을 닮은 어떤 자연의 최적화 배분 그 수열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걸 이용을 해서 트위터에서 나오는 중고음을 아주 좋게 예. 확산을 시키겠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왜곡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 해갖고 네. 처음에 이제 이 트위터 둘레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걸로 투입이 됐다가 예. 그게 워낙 효과가 좋아갖고 네. 이 미드 우퍼하고 우퍼에도 예. 그 가운데 더스트 캡에도 똑같은 디자인의 피보나치 디자인을 또 입힌 거죠. 네. 이거는 역시 콘 타입의 진동판에서 어김없이 발생하는 어떤 위상 간섭이라든지 왜곡 예. 이걸 또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래그십 피보나치 시리즈의 가장 큰 시그니처 두 개를 꼽으라면은 네. 이 인클로저에 투입된 액트 3 제로 모노코크 네. 그리고 트위터 둘레이 웨이브 가이드와 이제 우퍼 진동판의 네. 더스트 캡에 투입된 이 피보나치 디자인이 네. 이렇게 딱 두 개를 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피보나치 이거는 이제 황금 수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건축이나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돼요. 이게 정말 자연에서 비롯된 자연에서 발견한 수열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 황금 수열, 그 황금 비율 이런 것들 보면 오디오 쪽에서는 예전에 저희가 리뷰했었던 바우스 윌킨스의 그 노틸러스 그렇죠. 옆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달팽이 그렇죠. 모양처럼 돌아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베르누이 뭐 나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문양도 다 피보나치 수열과 그러니까 그거와 연관된 예, 그런 문양이죠. 그 해바라기 씨가 이 퍼지는 모양도 피보나치 예. 수열로 퍼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세히 보면 또 그런 것도 같고. 예. 그러니까 이게 자연에서 어떤 원리를 찾아와고 이 현대 공학에 이 적용시키는 사례는 정말 사례가 많잖아요. 네. 그거를 또 이 윌슨 베넷에서 채택을 한 걸 보면 예. 역시 과학자 집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위터는 실크 카본, 실크에다 카본을 약간 입힌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실코 카본 트위터라고 합니다. 피보나치 뭐 트위터라고는 하지만은 그 다음에 미드 베이스 우퍼나 이제 베이스 우퍼 이제 7인치 이거는 택틱이죠. 택틱 그렇죠. 3.0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택틱이 옛날 오리지널부터 해가지고 뭐 2.0 해가지고 지금 3.0까지 해서 가장 진화된 그렇죠. 현재 최신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택틱이 이렇게 조용한 뭐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잡소리를 안 내는 그러면서 이 공진 주파수가 아주 상당히 낮아갖고 예. 댐핑도 좋고 예. 그래서 미드레인지는 물론이고 우퍼에도 쓸 수 있는 똑같은 진동판 그렇죠. 소재를 사용을 해서 그래갖고 이 윌슨 베넷의 어떤 미드레인지나 우퍼나 이런 뭐 그리고 아이소베릭 우퍼 이런 거 보면 다 네. 진동판 재질이 다 똑같은 이유가 그렇죠. 이 워낙 이 진동판 이 택틱 진동판 자체의 물성이 워낙 뛰어난 덕에 이 음색적 통일성을 위해서 전 진동판을 예. 통일을 했다. 이것도 상당한 이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유닛이 3개니까 3웨이 아니냐 아니면은 트위터를 하나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이제 MTM 이런 방식으로 설계한 가상 동축 예, 이런 설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위에 우퍼랑 밑에 우퍼가 재생하는 대역이 다르고요. 그래서 2.5웨이죠. 그렇죠. 이거는 2.5웨이 방식이고 특이한 거는 윌슨 베넷이 다른 스피커들도 그렇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쪽은 크로스오버 가 소리에 관여하는 거를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그런 설계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닛이 가진 원래 순수한 그 시그널 에너지를 크로스오버에서 이렇게 손실시키는 예,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죠. 예,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드레인지나 미드우퍼에 그걸 특히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미드레인지다 그러면 이제 트위터와의 그 크로스오버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5kHz인데요. 예. 그거를 네트워크 크로스오버 회로를 통해서 강제로 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유닛이 자연스럽게 어쿠스틱하게 예. 롤오프 되게끔 맞아요. 5kHz에서 그러니까 예. 이 워낙 그 택틱 그 진동판 물성이 좋아서 그런 예.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크로스오버를 강제로 끊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롤오프 되는 것이 예. 음질적으로 이득이 된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얘네는 표현을 앰프랑 직결을 했다 그래요. 위에 있는 이 미드 우퍼는.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없이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전 대역을 거의, 그러니까 사실상 5kHz 이하 대역을 전부 다 커버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우퍼는 공개는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400Hz, 500Hz 그 밑에 대역만을 이제 커버를 하는 거죠. 네. 유닛 설명은 이쯤에서 마치고 이제 인클로저를 보면은, 인클로저는 사실 예전에 윌슨 베네시는 거의 카본을 거의 철갑처럼 두른 예, 그런 스피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윌슨 베네시가 그런 카본을 적극 채용하는 걸 보고 이제 다른 메이커도 그 이후에 이제 카본을 스피커 인클로저 스킨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들이 요즘에는 새로운 생체 복합 소재라고 해가지고 바이오 컴포짓 그런 거를 새롭게 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런 거를 만드는 뭐 이유는 뭐 환경적인 측면, 재활용 측면, 뭐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물성 자체가 기존의 뭐 알루미늄이나 카본, 이런 것들보다 더 좋다고 그러죠. 그렇죠. 기존의 카본보다 그 강도가 30%가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댐핑, 그러니까 충격 흡수력도 늘어나고, 그러니까요. 공진, 이 스피커의 최대 적이라고 그러면은 진동 아니면 또 공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그래갖고 친환경을 염두에 두고서 얻어낸 결과물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스피커의 최대적인 공진도 획기적으로 감소를 해왔고, 그래서 이 액트 3제로 모노코크가 들어간 새 버전의 이 피보나치 시리즈를 들어보면 기존 거보다 훨씬 소리가 단정하고 깨끗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이 뭐랄까 SMB가 되게 좋아진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게 인클로저 이게 새롭게 개발한 소재의 덕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딩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해요. 일반적으로 뭐 앞에다가 포트를 하나, 뭐 아니면 뒤에다가 하나 혹은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포트가 이제 후방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방식인데, 이거는 보면은 뒤에서 보면은 또 하나 있고, 뭐 이 바닥에 또 하나 뚫려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포트 디자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3D 프린팅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름이 좀 새로운 이름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레미너 플로우 가이드라고 해갖고, 이제 지금까지 얘는 이제 뒤에 있는 거는 어차피 이제 미드레인지용 일종의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인데, 얘는 굳이 가이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또 안에 이제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각난 뭐 날개 같은 게 들어있고, 안에 또 이 폭신폭신한 소재로 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드레인지에서 발생하는 그 후면파를 자연스럽게 소멸을 시키는 역할,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얘네 윌슨 베네시에서 이 레미너 플로우 가이드의 가장 큰 역할은 스피커를 뒷벽에 가까이 붙일 수 있게 됐다. 그 역할이 큰 거니까 얘는 포트보다는 가이드, 외부 가이드 역할로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위터는 이제 실드, 밀폐형으로 설계를 했고, 베이스 우퍼의 후방 에너지는 이제 바닥으로 나오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요소, 요즘에는 정말 거시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예전에는 설계하던 이런 거에서 넘어가가지고 훨씬 더 아주 미시적인 부분들까지 스피커 메이커에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시뮬레이션 통해가지고 굉장히 섬세하게 음질적인 어떤 디스토션이라든가 뭐 그런 것, 소음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스피커도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보면 다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느끼는 이 호라이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까지 윌슨 베네시 스피커의 어떤 상징과 같았던 아이소베릭 우퍼를 채택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밑에 동생 모델 디스커버리만 해도 밑에 7인치 우퍼 두 개가 서로 이제 조개 모양으로 해갖고 박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위에 액트 3제로라는 플로어 스탠딩도 역시 바닥면에 또 있고. 그러니까 얘네가 아이소베릭 우퍼를 버리고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했나.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 퍼포먼스 평가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보다 더 자연스럽고 좀 정제된 저역을 얻기 위해서 이런 과감한 설계 변화를 좀 유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저희가 들어보고 또 몇 곡 녹음을 했습니다. 오늘 녹음한 시스템은 일단은 뭐 스피커는 이 스피커 호라이즌 사용을 했고요. 앞단의 소스 기기는 노드 아이콘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앰프는 독일 하이엔드 앰프 메이커죠. 부메스터의 232, 232 앰프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언제나처럼 3곡 녹음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일단은 첫 곡 조수미의 이 도나도나 이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배경이 정말 조용하다. 물론 이전의 윌슨 베넷이 스피커들, 뭐 이전 세대 이런 것도 들어보면은 배경은 상당히 조용한 편이긴 한데 저는 그 트위터도 그렇고 트위터의 뭐 웨이브 가이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미드 우퍼랑 베이스 우퍼의 이런 피보나치 연관된 이런 설계들이 어떤 디스토션을 굉장히 저감시켜 주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가장 많이 들고요. 그렇게 첫 번째 곡은 중고역이 좀 많이 돋보이는 그런 곡이잖아요. 근데 고역 쪽이 예전보다 훨씬 더 뭔가 핀포인트로 딱 맺히는 그런 포커싱 능력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좀 많이 띄었습니다. 네. 저는 첫 곡에서 이 기존 윌슨 베넷이 스피커들보다 음이 좀 말랑말랑해졌어요. 아, 예.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아까 이 측면은 이제 그 아까 액트3 제로 모노코크지만은 예. 이 앞은 다중 합금 아주 묵직한 배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생긴 거는 아주 그냥 우락부락하고 되게 이제 경직된 음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나오는 음은 어쩜 이렇게 그냥 야들야들하고 말랑말랑한지 네. 되게 소프트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요즘 이 스피커 메이커들의 진검승부는 인클로저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유닛이 내는 소리만을 들려주느냐. 자기네는 소리에 어떤 관여를 안 하고, 그러니까 공진, 진동으로 어떤 그 해악을 미치지 않는 그 싸움이 펼쳐지는데, 요번에 이 액트3 제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도 높이고 하면서, 그리고 또 이거 위에서 보면은 뒤로 갈수록 테이퍼드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칭을 통해서 안에 생기는 이 특히 저음역대의 정제파를 줄인 효과도 톡톡히 좀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스피커가 사실 이제 스펙을 뭐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역이 이제 35Hz, 고역은 30kHz까지 올라가는 예, 상당히 꽤 광대역을 커버하는 스피커고요. 근데 그 두 번째 곡 이런 막 더블 베이스나 막 이런 것들 들어보면 저역 이게 옥타브 구분이 굉장히 좀 명확해요. 근데 사실 이게 윌슨 베넷시에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소베릭 이제 저역 시스템을 채용한 그런 스피커들이 여럿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스피커들하고는 좀 저역의 느낌이 좀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많이 달랐어요. 예. 저역 깊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받쳐주지만 저역의 옥타브, 그러니까 아이소베릭이 저역이 하강하는 뭐 이렇게 쿵 떨어지는 이런 쾌감은 더 있지만 이 스피커도 아이소베릭을 채용하지는 않았지만 옥타브 구분이나 해상력 이런 것들, 악기 분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디스커버리 3제로나 그 얘 위에 액트3 제로가 들려주던 아주 묵직하고 쿵 떨어지는 저음은 아니었어요. 그 대신 상당히 그 질감이 좋고 그리고 해상력이 돋보이는 아주 상당히 정제된 저음이 나오는 거 보고서 지금까지 나왔던 피보나치 시리즈와는 정말 5대1. 그러니까 얘가 완전 독립된 어떤 그 별도 부대인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아이소베리 우퍼를 좀 뺀 것도 좀 의도한 어떤 이 저음 튜닝을 좀 의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에 이제 교향곡 하나 들었었는데 저는 김편님 아까 이제 좀 소프트하고 뭐 음색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다이내믹한 그런 측면들 그리고 음장 되게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짜릿짜릿한 그런 쾌감들은 오히려 더 증가하지 않았나.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대편성곡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세 개의 유닛을 갖춘 2.5웨이잖아요. 3웨이도 아니고. 그런데도 진짜 그 다이내믹 레인지라든지 그다음에 되게 힘차게 그 파워가 팍팍 전해지는 거는 기존 또 이 윌슨 베넷에서는 좀 접하기 힘들었던 그러니까 동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추진력 이런 거는 이게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새로운 그 2.0, 3.0 시대를 얘가 지금 오히려 지금 그 서열로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인 이 친구가 좀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윌슨 베넷시가 오랜만에 출시한 신제품 호라이즌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